자,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4니? 1.4야 뭐야 저거? 반점이죠 반점. 마이너스 1하고 4래. 그러면 이제 요거 어떻게 푸냐. 나머지 한 근을 구해야 되는데 근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근 나오면. 근 나오면? 그죠? 근 나오면 대입이지 대입. 방법 없어 뭐. 여러분 구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딱 보면은 미지수가 지금 두 개죠? 그리고 조건이 두 개지? 그러니까 무조건 연립으로 풀린다는 거야. 그지? 뭐 한 번만 대입해 볼게 그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더하기 3B. 빵이고 4 대입하면 64 마이너스 16A 플러스 4B 플러스 4 플러스 3B 빵이다. 연립하시면 되겠죠? 연립해서 자, 이거 정리 좀 해보자. 마이너스 A 더하기 2B 빼기 2. 얘는 마이너스 16A 플러스 7B 플러스 68. 그러면 여기서 A는 2B 마이너스 2를 이제 대입을 해볼게. 여기다. 그러면 마이너스 32B 플러스 32 플러스 7B 플러스 68이네. 는 빵이고 마이너스 25B니까 넘기면 25B가 예쁘게 딱 100이 되네요. B값이 4죠. B값이 4. B값이 4니까 A값이 얼마야? 6이네. 그럼 얘를 이제 다시 대입을 해야 돼. 대입을 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그 다음에 5x 플러스 2 플러스 12. 요거 이제 나머지 한 근 구해야 되거든요. 그 나머지 한 근은 어떻게 구해? 결국엔 이거의 근을 구하라는 거는 이걸 인수분해를 해서 방정식 풀이를 하라는 얘기야. 그럼 3차니까 조립제법 해야죠. 조립제법. 이미 마이너스 1하고 4로 조립제법이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겠지. 1, 마이너스 6, 5, 12를 이제 1로 한번 먼저 해볼게. 뭐야 이거 왜 안 돼? 마이너스 1이잖아. 어머 바보야? 이렇지. 그 다음에 4로 하자 4. 그러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4에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3이죠. 그 나머지 한 근이 3이겠지 3.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지. 그치? 구상을 하는 게 중요하다. 뭐 나머지 뭐 계산으로 끌고 가는 거니까. 709번 볼게요. 709번. 자, 요거의 한 근이 알파래. 그럼 근이면 역시 대입을 할 거고 대입을 하시면 A의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B 알파 제곱 플러스 C 알파 빼기 B가 여기인데 그 기억번 마이너스 알파도 제 근이냐는 거야. 그러면 대입을 해서 성립하는지를 보시면 돼. 그럼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해보자 저기다. 마이너스 A 알파 세제곱 플러스 B 알파 제곱 마이너스 C 알파 플러스 D죠. 요게 빵이 되는지가 궁금한 거지.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 다 부호만 반대로죠. 부호만.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배 취한 게 요 값이 그러니까 빵이 맞죠. 그지? 성립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도 그린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됐고 미음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대입을 해보자. 마이너스 D 이렇게 떼서 써볼게. 알파 세제곱분의 1 플러스 C 알파 제곱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알파분의 플러스 A인데 요거는 어떻게 하면 요걸로 이렇게 만들어질까? 알파 세제곱으로 양변을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왜? 여기서 착안을 한 거지? 알파 세제곱 얘도 알파 세제곱으로 나누면 이게 되네? 딱 나눴더니 요거 되고 요거 되고 요거 되고 요거 되네. 그러니까 요거 알파 세제곱으로 그냥 나눠서
만들어진 요식도 빵이다. 쟤도 근이네요. 이미 세 근을 다 알았네 지금.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근이네요. 그 다음에 알파분의 1도 근이야. 근일까? 자, 대입해보자. D 곱하기 알파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C 알파 제곱분의 플러스 B 알파분의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 만들어지나? 일단 요거는 만들었어요. 요거 된다는 거 만들었죠? 그럼 얘 관계로 보면 마, 마네? 얘도 빵이. 아, 요것도 근이 되겠네. 이 대신. 그죠? 네. 그다음에 710번. 자, 이제 우리 어제 필기노트 설명할 때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3차 방정식 얘가 중근을 갖도록 해. 중근을 갖도록. 여러분들 그러면 그 필기노트대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제 필기노트에 써 있던 게 뭐냐면 일단은 실근 하나는 떼내는 거야. 실근 하나는. 얘 실근 하나는 오케이고 얘에서 이제 판별식 가지고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K가 껴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이 3차 방정식 그대로 놔둬서는 중근 판단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얘를 일단 조립제법을 해야 돼. 1, 0, 마이너스 2K, 2K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미지수가 들어있을 때도 조립제법을 예전에 해봤거든? 저 왼쪽에 쓰는 숫자는 공식은 변하지 않아. 항상 최고창 개수분의 상수항, 즉 2K의 약수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2K 약수. 그럼 약수라는 거는 뭐냐면 정의대로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약수를 처음 배우거든요. 그때 배우는 개념이 뭐냐면 12 약수를 구할 때 두 수의 곱으로 쪼개 이렇게. 맨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배운다는 얘기야. 그럼 요거밖에 이제 조합이 더 이상 없지. 그럼 1, 2, 3, 4, 6, 12가 얘의 약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가 네모 곱하기 세모로 쪼개질 때 얘네들은 약수와 배수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되겠지? 그러니까 얘의 약수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2K를 두 수의 곱으로 쪼갤 수 있는 것들을 쫙 살펴보면 돼. 그럼 뭐 되겠니? 1 곱하기 2K도 되겠죠? 또 누구도 돼? 2 곱하기 K도 되겠지? 2 곱하기 K. 더 이상 없죠. 여기다 이제 뿔마만 잘 붙여주면 돼. 그럼 1, 2K, 2K 중에 테스트를 해보면 된다는 얘기야. 조금 이런 것도 이제 경험치인데, 왜 여기다 이제 K를 쓰잖아. 쭈루루룩 해서, 여기서 K를 한 번 더 곱해서 2차가 생겨요. 그러면 얘가 빵이 될 여지가 없을 거 아니야. 그지? K를 선택한다라기보다는 요것 중에서 좀 고를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2 마이너스 2니까 딱 1 해주면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죠. 해서 딱 빵이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필기노트에 있는 대로 딱 전형적인 꼴이 만들어졌고 얘가 이제 중근을 갖도록 하는 걸 판단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중근 가질 조건 생각 좀 해보자. 여기서 이미 1이 근이 있어요. 그럼 중근을 가지려면 어때야 돼? 요거 D가 일단 0보다 큰 거 먼저 생각해봐. D가 0보다 커요 만약에? 그럼 여기가 뭔가 실근이 두 개가 있겠죠? 자, 근데 중근이 돼야 돼. 이렇게 다 다르면 중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이 하나가 겹쳐야 되지. 그래서 D가 0보다 크면서 여기에 1 집어넣은 건 빵이 돼야 된다는 거지. 1 더하기 1 빼기 2K가 빵이어야 된다. D가 0보다 크다를 구해볼게. D는 B제곱 마이너스 4C니까 플러스 8K겠네. K가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커야 되면서 요거는 얼마야? K 값이 1이네요. 이거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K 값 1 되겠죠. 자, 그 다음 D가 0보다 큰 건 이제 다 따졌으니까 그 다음 따져야 될 건 뭐겠냐? D가 0일 때를 생각해야지. 0일 때. 그럼 얘가 중근이란 얘기야. 어떤 중근을 가진데 D는 0인 걸로도 이미 괜찮은데 또 어떠면 괜찮냐? D는 0. 일단 D는 0을 구해볼게. 이때는 K 값이 8분의 1이죠. 8분의 1. 그러니까 K 값이 8분의 1이면
얘가 준 건 어떤 걸 이제 갖는다라는 얘기야. 이걸로 인이 오케이죠. 인이 오케이인 거야. 그래서 이 필기 노트에서 있던 건 이제 뭐냐면 D가 0이면서 심지어 1도 얘를 근으로 가지면 이 삼중근이 되어 버리는 거지. 삼중근. 근데 그게 지금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게 1을 얘가 근으로 가지는 그때의 K 값은 1이고요. 그죠? 그리고 얘가 D가 0이 되게끔 하는 K 값은 8분의 1로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겠지. 그지? 이해가 되는 선생님 말이? 그지? 그래서 얘가 D가 0인 거랑 요걸 근으로 가는 거랑 아예 이제 별개의 상황이다. 뭐 D는 0이면 되겠죠, 이제 어쨌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되겠지. 괜찮겠니? 네. 그리고 뭐 당연한 음 쪼끔 어렵잖아. 그냥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러 케이스를. 다 어려워해. 이거 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배우러 어려운 거. 그러니까 B가 0일 때 함수분의 가지면 K가 1이 돼야 돼. 그치. 8분의 1 이면서 그렇죠. 같이 8분의 1 이면서 1일 수는 없으니까. 그지? 동시에 만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 그다음에 713 번. 그 요 라인 있잖아. 710 유형 6 번은 여러분 잘 풀어 보세요. 713 번. 얘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변길이래. 뭐 그럼 피타고라스가 된다는 얘기고 실근을 구하라는 얘기네 그러면? 이 실근을 어떻게 구하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 실근 어떻게 구할 거야? 조립제법 해야 돼. 조립제법. K가 들어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야. K 플러스 3 마이너스 K고 우리 이미 약수 구하는 건 연습 좀 해봤어. 그냥 1분의 K니까 1 아니면 K래. 근데 K를 들어가면 2차가 생길 거니까 곱해져서 1 아니면 마이너스 1 둘 중에 되겠다. 1로 되겠네. 1로.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1근을 하나 얻었네. 그러면 이게 지금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변 길이라는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지? 근데 요거 실근을 이제 모르잖아. 요거 실근을. 이 대신. 그럼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실근이 알파 베타라고 해봐. 알파 베타라고.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결국엔 내가 써먹어야 되는 건 피타고라스밖에 없어요. 피타고라스밖에. 여러분들 뭐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야? 누가 C인지 좀 궁금하다. 그죠? 누가 C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막 머뭇거려지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아니야. 네. 아, 지금 저 케이스를 나눠야 돼, 케이스. 뭐 다 나눈다면 총 세 가지 케이스가 되겠죠? 자, C 값이 1이라고 생각해봐. 1. 그럼 1 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제 구해놔야겠지. 알파 베타는 K네요, K.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K 빼면 되겠네. 따라서 2K가 8이니까 K 값이 4가 되겠네. K 값이 4. 그럼 K 값이 4인 경우에 이제 근을 구해보자는 거야. 자, 이 근은 어떠니? 이게 지금 근이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치? 근의 공식을 써야겠지? x는 누구야? 2분의 3 뿔마 루트 어머? 허근이네, 허근. 실근이 안 되는구나. 그 C가 1일 수는 없다는 거야. 가장 긴 변이 1인 건 안 되겠네. 그럼 여기서 내가 질문 좀 해볼게. 알파거나 베타거나잖아요. 누구로 해야 될까? 아니면 상관이 없을까? 상관이 없겠죠? 어쨌든 알파든 베타든 알파 더하기 베타든 베타 더하기 알파든 알파 곱하기 베타든 베타 곱하기 알파든 똑같으니까 C를 알파로 넣든 베타로 넣든 걔는 일반성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만 더 따져보면 된다는 거야. 그냥 일반성을 잃지 않고 C를 그냥 알파라고 해볼게. 그러면 알파의 제곱이
1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만족을 할 거고. 그러면 내가 써먹어야 되는 건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이 1이다를 써먹어야 돼. 1이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가느냐? 알파 빼기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3이니까 알파 빼기 베타는 3분의 1이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3이니까 요거를 연립을 하시면 2알파가 3분의 10이죠. 두 개 더하면. 따라서 알파 값이 3분의 5네요. 3분의. 그럼 베타 값은 3분의 4니? 3분의 4가 되겠네. 되겠어요? 그죠? 가장 긴 변도 맞죠? 딱 조건을 만족을 하지. 구하라는 게 뭐야? K값? K값 어디서 구해? 어디 있니? K 어디 있어? 알파 곱하기 베타. 두 개 곱하면 9분의 20 이렇게 돼. 괜찮겠죠? 그죠? 그 다음에 716번. 어머, 넘어갔어. 그 뭐야? 이제 근과 계수 관계 라인인데, 자, 3차원식 세근을 알파 빼기 4, 베타 빼기 1, 감마 더하기 1이래. 세근 나오면 기계적으로 근과 계수 관계를 하셔야 돼. 자, 세근의 합, 세근 합, 알파 마이너스 4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 더하기 감마 더하기 1. 세근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두근 곱의 합거부터 두근 곱의 합. 알파 마이너스 4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곱하기 감마 더하기 1 더하기 감마 더하기 1 알파 빼기 4. 두근 곱의 합은 a분의 c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세근 곱. 얘네 세 개 싹 다 곱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d죠. 요게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주어진 값을 이제 어떻게 구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 저걸 이제 요걸 통해서 어떻게 구할까? 생각 좀 해보세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이거? 어때?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뭐 근과계수관계는 잘 썼어요. 잘 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정리를 할 거 아니야? 그지? 정리를 하겠죠? 정리를 해서 저 값을 구하려면 저걸 또 전개를 하겠지. 구하는 값을. 그지? 그럼 뭔가 같은 게 나오기를 기도를 해야 돼. 기도. 그죠? 내 생각 좀 해봐. 이게 지금 얘가 조립제법으로 되는지 한번 테스트 좀 해봐. 이 조립제법 되니? 이거 돼요? 되니? 1로 되죠? 1로. 그지? 어머? 1로 안 되네? 마이너스 1로 되니?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조립제법으로 세근을 못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그대로 빼고 가야 된다. 그럼 정리 좀 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야. 요 값은 마이너스 4 넘기면 1이네. 1. 이것도 전개를 해야 돼. 쉬운 거부터 해보자 이거.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기로 연습했지 우리? 두 개씩 하는 거야. 두 개씩.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베타 하고 감마 더하기 1 이렇게.
그러고 또 분배하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감마.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 베타, 감마. 마이너스 4 베타. 그게 1이래, 1. 이렇게. 되겠니? 그죠? 그럼 얘도 이제 전개를 해야 돼. 얘도.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 베타. 플러스 4. 그리고 베타, 감마. 베타 빼기 감마. 알파, 감마. 마이너스 4 감마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4 값이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좀 표시 좀 해볼게. 요거 얻었고, 요거 얻었고, 요거 얻었어요. 여기 정리되는 것 좀 해보자. 뭐 지워지는 거 여기는 없고, 여기는 요거 지워지, 요거. 또, 또 되는 거 있나? 베타도 이제 정리가 될 거고. 그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베타. 이렇게 했고, 마이너스 5 감마, 얘 썼고, 그 다음에 숫자. 지워지네. 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되겠죠? 그지? 요거를 이제 연립을 해야 돼. 연립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최대한 지금 현실적으로 푼 거거든요. 최대한. 세근이라고 하니까 근거 계수원들을 이제 쓴다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이 미지수 세계 지금 식세계잖아. 그러니까 얘를 풀 수 있겠죠. 그지? 연립을 아주 잘하시면. 근데 뭐 당연히 얘기를 하자면 뭐 이렇게 푸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지금 전개하면서도 느낌이 그렇잖아. 이렇게 푼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방법이 있을 거야. 그거 여러분들 숙제로 줄게. 그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딱 조작 하나만 더 딱 치면 이게 딱 되거든요. 알겠죠? 해보시고 717번을 볼게요. 요거는 근데 내가 풀어주긴 하는데 잘 안 나와. 뭐 나온다면 나올 확률은 뭐 10% 정도? 왜 그러냐면 우리 2차 방정식 때도 두근비가 몇 대 몇이다 라는 문제를 풀어왔지. 그럼 어떻게 나와서 보통? 두근비가 2대 3이야.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하죠? 2알파 3알파 놓지? 2알파 3알파 놔서 뭐해? 근과계수 확률을 쓰는 거죠. 그지? 2알파 더하기 3알파 2알파 곱하기 3알파. 그러니까 그게 너무 뻔해서 잘 안 나와요. 뻔해서. 의외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세근비가 1대 1이 4야? 그럼 알파 2알파 4알파 놓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말로만 해볼게. 세근 합이 이미 지금 14인 게 나와 있지. 그 알파 값이 구해지겠죠. 세근을 다 아니까 얘는 그냥 처리를 할 수 있다라. 이 되게 근각에서 한 거 그냥 쓰시면 돼. 뭐 이것도 마찬가지야.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십작성은 2차 방정식 할 때 십작성 했던 거랑 똑같아. 720번 보면 알파, 베타, 감마를 세근으로 한대.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을 세근으로 하고 우리 2차 방정식 때 작성 어떻게 했어?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거를 최고차 한계수 모르고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곱은 그대로 썼거든요. 이거 기억나냐? 이해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두근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얘를 전개를 해 봤더니 요렇다 하고선 요걸 이제 받아들인 거고요. 3차도 마찬가지야.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지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걔를 뜯어보면 전개를 쭉 해보면 x 세제곱에 합에다 마이너스 붙이고 두근곱의 합은 그대로 쓰고 세근곱은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식작성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될까? 얘를 전개를 하면 실제로 요게 돼요. 요게. 그러니까 근과계수 관계의 공식이 그런 거죠. 세근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딱 알파, 베타, 감마의 합 나오잖아. 그죠? 두근 곱의 합은 a분의 c. 세근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알파, 베타, 감마. 되겠죠? 그래서 2차 때랑 똑같이 근과계수 관계 떠올리면서 식작성을 바로 할 수 있으면 좋다. 그러면 다 구해봐. 세근 합은 마이너스 3이죠 지금. 두근 곱의 합은 좀 생략 좀 할게. 1이죠. 1. 세근 곱은 2죠. 요거를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얘는 지금 유근을 가지는 3차 방식 작성을 하라는 거잖아. 이렇게 쓰면 되겠죠. 1 곱하기 x 세제곱에 걔네 세 개 합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을 합한 거. 알파, 베타, 감마에 플러스 3이죠. 4지 4. 아 마이너스 3이네. 그러니까 0이죠. 0. 되게 6은 합이 0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빼기 0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은 두근곱의 합을 가야 돼요. 귀찮지만 해야 돼. 귀찮지만. 이거 말고는 풀이가 없어. 요건. 이렇게 요걸 다 구해야 돼. 전개를 다 해야 돼. 전개. 다 해봐. 알파, 베타. 자, 요거 하나씩만 일단 꺼내볼게. 감마 알파. 하고 여기서 안 꺼낸 거 좀 꺼내보자.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베타 더하기 감마. 여기 뭐 감마 더하기 알파가 튀어나오겠죠? 마지막 안 꺼낸 거 1, 1, 1이겠지? 플러스 3이야? 그럼 요거 튀어나왔고 여기는 2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고요. 자,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죠. 요 값이 지금 1이네. 1. 1 더하기 얘 2배니까 마이너스 6이네. 그리고 더하기 3.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괜찮네. 여기까지. 네, 마지막 세근곱만 하면 되겠죠?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다. 전개 어떻게 해, 이거? 그치, 두 개 먼저 하고선 전개해야 되죠? 2개 먼저 해야 돼. 근데 요거는 조금 센스 좀 부려서 우리가 이제 필기노트에서 연습을 시켰듯이 좀 이렇게 좀 구하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그지? 마이너스를 하나씩 빼낸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이죠. 줬다 이제 F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이니? 그거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1이겠네. 1. 요 값이 1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세근 곱에다가는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식작성하면 끝난다. 괜찮겠죠?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21번. 요거 뭔지 알겠어요? 내가 그렇게 연습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좀 괜찮겠지. 차함수 식작성이죠. 차함수 식작성. 자, 변하는 부분만 x로 바꿔치기 하면 끝나는 거야. px는 마이너스 1의 세근이 1, 3, 4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2가 되세요. 그럼 어떻게 넘기지? px 플러스 1는 0의 세근이 1, 3, 4고요. 그러면 여전히 이제 식작성을 할 수 있는데 px 더하기 1은 여전히 3차고요. 여전히 p의 최고차 개수를 따라간다. 최고차 개수가 지금 p가 1이죠. 1. 그래서 얘가 최고차 한개수 1에다가 x 세제곱에 세근이 1, 3, 4니까 세근 합이 8이지. 합에다가는 마이너스 붙이고 두근 곱의 합을 구해볼게. 1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1. 그러면 10군이 두근 곱의 합은 그대로 쓰고 세근 곱 12는 마이너스 붙여서 쓰면 끝난다라는 거야. 되겠지. 그럼 2 대입하면 끝나네요. 2 대입한다면 이제 1 이항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4번. 얘는 어떻게 할까? 구상 좀 해보세요. 떠올라? 딱 아이디어가? 네. 대입하면 지금 조건은 2개고 미지수는 3개이기 때문에 얘는 안 풀리거든? 이제부터는 잘 보일 거야. 켤레근 성질을 쓰는 거야. 2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니까 나머지 항들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겠지? 이렇게 눈치를 채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근 아니니까 역시 근과 계수 관계를 가는 거야. 그럼 세근 합 지금 A, B, C 3개고 식 3개니까 세근 합 구해보자. 5죠 5. 그게 마이너스 1분의 B야. 두근곱의 합 2 플러스 루트 3. 얘네 2개 곱하면 합차니까 1. 2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 3의 4. 4가 A분의 C고요. 세근 곱 1 곱하기 1이니까 1이네 그냥. 그게 A분의 1이죠. A분. A 구해지고 그럼 C 구해지고 B 구해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게지. 탈레건 성질은 그래도 되게 중요하다. 725번. 또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얘는 4차예요, 4차. 여러분들 켤레근 성질은요. 이게 그 중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이라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의미해. 고등교육과정은 대학교를 의미해. 그러니까 중등교육과정 내에서 4차 이상의 왜 켤레근 성질을 갖는지는 증명을 못해. 그건 대학과정이고 대학교를 가야 이제 증명할 수가 있는데 모든 다항 그 n차 방정식 있죠. 모든 n차 방정식은 켤레근 성질이 성립해. 그러니까 4차에도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i가 근이잖아. 그럼 플러스 2i도 근으로 가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i가 근이니까 1 마이너스 i도 근으로 왔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a, b, c, d는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건 근데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까? 좀 아이디어 좀 줘봐. 그는 다 알았어. 선생님, 미수 4개예요. 다 알아요. 대입해서 연립할 거예요. 되는 풀이니? 가능한 풀이야? 가능한 풀이는 맞죠? 풀리죠? 풀려. 미지수 개수랑 식개수랑 같으면 걔는 무조건 풀리는 식이고. 근데 얘를 그렇게 푸는 건 뭐 괜찮은데 조금 센스를 부려보자면 얘 2개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해볼게. 합은 0이죠? 합에다 마이너스 붙이고 곱은 지금 마이너스 4i 제곱이니까 플러스 4죠. 곱은 그대로 쓰지. 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일단 x제곱 플러스 4야. 제 2개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도 해볼게.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 두근 합이 얼마니? 2죠, 2.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곱이 지금 얼마야? 1, 2, 2죠? 맞지? 그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생각 좀 해봐.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해봐. 그럼 뭐 얘네 4개가 근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겠니? 그럼 얘 식작성한 게 따로 있을 거고 얘 식작성한 게 따로 있을 거야. 이렇게 곱으로 표현해주면 오케이잖아. 그치? 그래서 저거 2개 가지고 식작성 하나 했고
적어두개 가지고 식작성 하나 한 거를 짬뽕하면 그냥 답이다. 이렇게. 이해가 될까? 답이 이거란 얘기야, 그냥. 정답이 이거라는 거. 전개만 하면 끝나는 거야, 전개. 이해되시겠어요? 4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관계는 배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아시겠죠? 726번. 요거는 별표 치세요. 요거 별표 치시고. 이건 모의고사 기출이고, 모의고사 기출 조금 라이트하게 좀 바꾼 버전이네. 시험에는 좀 잘 나올 수 있어. 키워드는 공통인 근이 키워드야. 공통인 근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키워드를 딱 잡아내면 돼. 어떻게 내가 저 공통인 근 키워드가 나올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i니까 나머지 한 근은 당연히 1 마이너스 루트 2i겠죠. 그러니까 2차 원식이 두 근을 알았으니까 저는 아니 잘 읽어야 되네. 국어 문제죠. 2차 방정식 얘와 한 근이 요거인 3차 방정식이니까 얘는 저기서 근이란 말이 없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이거를 키워드를 이렇게 가져가면 돼. 자, 공통인 근 나왔을 때는 그럼 당연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잘 생각을 해볼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1 플러스 루트 2i가 공통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 그지? 그 공통인 근이. 그러면 자, 가정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그 공통근을 1 플러스 2i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1 플러스 2i. 그러면 1 플러스 2i가 2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2i도 2차의 근이겠죠. 그치? 얘를 공통이라고 가정을 했다면 그럼 이때는 비로소 저기서 근각에서 관계를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두근 곱을 해볼게요. 두근 곱. 두근 곱을 해보면 1 플러스 2i랑 1 마이너스 2i랑 곱하면 ZZ반이니까 1제곱 더하기 2제곱이죠? 5가 돼요. 근데 제 근 지금 두근곱이 얼마니? 그 2차 방정식 두근곱이 근각에서 관계 쓰면 2죠. A분의 C. 그치? 요거 2차 방정식에 두근곱이 A분의 C잖아. 이지? 그러니까 어때요? 모순이지, 모순. 모순인 거예요, 모순. A 플러스 루트 바이 쏘리. 루트 2i 1 그럼 얼마니? 1 더하기 2니? 1 더하기 2? 이렇게? 이죠. 1 더하기 2죠. 내가 2가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모순인 거야, 모순. 이해가 되실까? 그죠? 이 모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가정에서부터 모순이 끌어나온 거죠. 가정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가정이 잘못됐다.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i는 공통인 근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따라서 너 이제 어떻게 해야겠니? 공통인 근 m이 이제 따로 있다라는 거죠. 따로. 그죠? 뭔가 공통인 근이 따로 있다. 그 m은 1 플러스 루트 2i가 아니란 얘기야. 괜찮죠? 그치? 자, 그러면 공통인 근이니까 일단 저기다 대입을 해볼 것 같아. 2차 방정식에다가 m제곱 플러스 am 플러스 2가 일단 빵이 될 거고요. 그러고서 자, 두 번째 2차 방정식에서 이제 끌어낼 수 있는 건 다 끝났어. 그냥 m이 근이다라는 거밖에 모르니까 지금은. 그럼 이제 3차 쪽으로 포커스를 움직여야 돼. 3차의 근은 지금 뭐니? 3차의 근은 m 1 플러스 루트 2i 1 마이너스 루트 2i 3개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세 근을 아니까 근각계수 관계를 가야 돼. 근각계수 관계를. 자, 그럼 세 근 합을 구해봐. 좀 귀찮아도 좀 참아야 돼. 요 단원이 원래 근각계수 관계 쓰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세 근 합은 마이너스 a죠 지금. 두 근 곱은 좀 귀찮으니까 일단 냅둬봐. 세 근 곱 먼저 해볼게. 세 근 곱.
나도 이제 실제로 문제 풀 때 두근곱의 합은 웬만하면 좀 마지막에 해 봐요. 그냥 '안 걸렸으면 좋겠다.' 하고 되도록이면 여기서 좀 걸렸으면 좋겠다. 너무 귀찮으니까. 세근곱이 지금 C네요, C. C. 요게 지금 정리가 되죠? 얼마야 이거? 1 더하기 3m이네, 3m. C 값이 3m네, 3m. 요거 구했고. 요게 좀 또 정리가 되네. m 더하기 2 죠. 마이너스 a 값이 m 더하기 2를 또 얻었고요. 두 번째 있죠? 두 번째를 이제 잘 정리를 하시면 여기 지금 m을 C도 M으로 표현했고 A도 지금 M으로 표현이 됐잖아. 그지? 여기서도 이제 B도 M으로 좀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세 개가 M으로 표현이 됐단 말이야. 요거랑 이제 연립을 하시면 돼. 연립하면 되는데 근데 얘랑 좀 눈치를 채 보면 AM이고 AM이야. 미지수가. 연립을 하면 여기서 좀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이거 AM이고 요거 AM이니까. 요거부터 연립을 하자는 거야. 이걸 끌고 가기 전에. 그래서 내가 이걸 약간 비워 둔 거거든요, 요거. 여기다 요 가 봐 여기다. 여기다 대입을 해 볼게. A 자리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m 제곱 자 m을 여기다가 분배 때리면 되죠. 마이너스 m 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2는 빵이 되면서 n 값이 구해지는 거야. n 값이 1이죠. n 값이. n 값이 1이니까 a 값 구해지고 c 값 구해지고 여기서 b 값이 구해져. 이들이 괜찮겠죠. 좀 어렵지. 어려운데 여러분 음 네 이 얘기만 하고 잠깐 쉴게. 키워드 공부를 잘해야 돼 정말. 내가 이거는 정말 강조를 하고 싶은 얘기야. 그 대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할 때 그 보통은 수학과에 가면 전공 과목이 9개 정도 되거든. 4년 동안 배우는 게 9 과목. 근데 이제 정책 한 권당 보통은 한 500 페이지 정도 돼. 500 페이지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 책이랑 쪼끔 다른 게 대학교 책은 이제 정의가 있고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정리라는 게 있어. 쭉 있어 또. 정리는 증명을 해야 돼. 그 증명이 있어요. 그 정리에 따라오는 정리를 해서 또 다른 정리도 있고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보조 역할을 하는 데서 보조 정리가 또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만 계속 써 있거든. 그러니까 뭐 별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써 있는데 이 500 페이지 안에 정의 정리를 합쳐서 한 400개 정도 돼. 3-400 개. 근데 수학과 공부라는 게 사실 정의는 다 외우는 게 맞고 정리 증명을 다 외워야 돼. 이 수많은 거를. 9 과목을 이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가능한가.'라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때 배운 게 이걸 다 일일이 이렇게 막 이거 뭐라 해야 돼. 달달달달 외워서는 절대 못 외우고 사람 보니까. 굵직굵직한 아이디어를 기억하는 게 증명학습의 되게 포인트라는 거야. 그래야 이게 딱 어 이거 이 명제를 봤을 때 이거 증명의 포인트는 딱딱 요거였어. 이것만 떠올리면 그 안에서는 충분히 내가 끌어낼 수 있는 거는 딱딱 쳐내고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들을 정리해내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수업에도 이런 걸 녹여내는데 새 근이 나오면 그냥 근거 계수 관계를 가는 거야. 일단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그다음은 여러분 공부해온 거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여요. 공통인 근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가만 공부를 하는 거야. 공통인 근이 나왔을 때 그럼 여러분은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1 플러스 루트 2i가 공통일까?로 시작을 끊으면 좋지 않을까? 그죠? 그럼 얘가 공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는 거야. 공통이면 2 차에서 얘가 근으로 가지니까 얘 켤레로 근으로 갖는다는 건 자동으로 흘러나올 거 아니야, 공부를 했다면. 켤레의 성질에. 그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 거지. 스타트를 잘 끄는 거. 그러면 해 봤더니 쭉 해 볼 거 아니니? '모순이 됐다.' 이렇게 된 거죠. '모순이 됐다.' 그럼 얘가 근이 아니고 그냥 순수한 공통근이 있다는 거네. 근이니까 일단 대입을 할 거고. 그리고 3 차에서 이제 안 썼으니까 3 차에서 근과 계수 관계를 쓸 거고요. 되겠죠. 일단 첫 스타트는 그렇게 약간 개요를 큼직큼직하게 짜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디테일을 짠다면 결국엔 내가 지금 합을 안 썼잖니. A를 안 썼어요. A. 두근 합을 공식을 안 썼어. 그 이유는 내가 이 키워드를 포인트를 엿다 잡았기 때문이야. 이거를 이 문제가 모의고사 라이트 번외라고 했잖아. 이게 변형이 돼도 무조건 이 곱에서 모순이 생기게끔 나와. 곱에서 두근 곱을 해봤더니 여기가 안 맞네로 문제가 변형이 된단 말이야 항상. 그러니까 곱의 키워드를 조금 더 강조를 주시면 좋겠죠. 에서도 그쵸? 아 여기서도 다 해볼 필요가 사실은 없었구나라는 것도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다. 알겠지? 자, 조금 쉬었다 합시다. 안 쉬어도 되면 안 쉬고 하고. 괜찮니? 나한테 눈빛으로 표현해 줘. 은정이는 내가 확인을 했고 쉰다는 거지? 응. 28번. 이제 그 오메가거든요, 오메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잘 해보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래. 오메가 세제곱이 1짜리는 쉬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것 좀 생각 좀 해보자. 일단 인수분해를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했었고, 그죠? 그 허근은 여기는 0을 만족하는 허근이라고 했죠. 여긴 실근이니까 이제 5를 만족을 하고, 따라서 근과계수 관계랑 양변 오메가로 나누는 스킬을 쓸 수 있다. 오메가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마이너스 1을 얻어낼 수 있고, 여기서 근과계수 관계를 쓰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고, 이 정도 끌어낼 수 있으면 좋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는 뭐를 얻어내시면 좋다? 요거랑 같다. 요거랑 같다. 그죠? 오메가는 오메가 바의 제곱, 오메가 반은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다. 뭔데? 오메가 세제곱이 플러스 1일 때야. 플러스 1일 때. 그럼 가볼게. 기억번은 그러니까 여기가 근데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게 복소수 단원이랑 똑같아. 그냥 하는 게. 그죠? 그냥 Z가 오메가로 바뀌었을 뿐이야. 결국에는 사이클이거든. 사이클이 3개로 바뀌었을 뿐이야. 기억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3개씩 묶으면 돼요. 3개씩. 왜? 요놈이 빵이거든. 요놈. 이놈이 빵이잖아. 자, 그 다음 오메가 세제곱 오겠지?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세제곱은 누구야? 1이죠. 1. 그 다음 오메가 4제곱.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죠. 요놈이 1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오메가랑 똑같다는 거야. 오메가 5제곱은요? 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니까 얘가 1이니까 5제곱은 제곱이랑 똑같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죠?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1 오메가 오메가 제곱. 1 여기를 0차로 봐야 되더라. 1 2차 3차 4차 5차 결국 이렇게 3개씩인데 이거를 100 나누기 3으로 하면 틀려요. 100 나누기 3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오메가 우리 이게 I 때도 똑같았잖아. I 때도 내가 이 똑같은 설명을 했었거든요. 이런 거 할 때 여기서부터 하지 말고 그냥 요거 1은 하나 빼놓고 여기서부터 그냥 사이클 세는 게 쉽다 라는 거야. 틀릴 여지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여기서부터 세지 말고 요렇게 묶으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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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러면 세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얘는 첨자가 1, 2, 3, 4, 5, 6 이렇게 그대로 가거든. 오메가 100까지냐니? 그래서 이때는 이제 100을 3으로 나눠돼. 그러면 33개 돌고 하나 남죠. 무슨 말이야? 요 도막이 33개 생기고 하나가 더 생긴다는 거야. 쭉쭉쭉쭉 생기고 마지막 하나는 뭐겠어요? 누구겠니? 3개씩 다 돌고 하나.
그 다음 오는 건 누구야? 오메가겠죠, 오메가. 첫 번째 거니까. 사이클. 이해가 되니? 되셔요? 사이클을 1부터 사는 게 아니라 요 오메가부터 세기로 했잖아. 이제 쭉 돌고 오메가 하나 남는다라는 거야. 그럼 뭐야? 얘는 전부 빵이지, 전부 빵? 전부 빵? 전부 빵이고 얘 남고 얘 남으니까 오메가 더하기 1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요거는 이 어떻게 하냐? 똑같이 하면 돼. 자, 1 플러스 오메가. 그 다음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 건 1 더하기 1로 바꿔치기 할 수 있죠. 1 더하기 1로.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그 다음 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오메가로 바꿀 수 있죠. 1 플러스 5제곱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대. 괜찮겠지? 이제 나머지 거를 잘 처리를 하시면 돼. 여러분들은 뭐 현실적으로 그냥 얘 전개를 할 것 같아. 전개해보자.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 빵이었죠? 얘는 빵. 그럼 얘는 1이지? 아, 요 값이 그냥 1이네, 1. 요 값이 1이야? 똑같은 거니까 얘도 1이겠죠. 얘 2죠. 곱한 거니까 답이 2가 되겠네. 되시겠니? 이 되시겠죠? 괜찮은 거지? 그치?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빵이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거든요. 마이너스 오메가.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오메가로 뭐 바꿔치기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요 값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요 값은 뭐 분배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네.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얘를 절로 이항한 거죠. 그 값이 1이지. 1. 이렇게 해서 1을 얻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해 방법이. 또는 어떻게도 할 수 있냐. 지금 여기까지는 정리를 해놨잖아. 1 플러스 오메가에 마이너스 오메가까지 해놨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요거였으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1은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야. 따라서 여기다 이걸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잖니? 곱하면 오메가 바죠. 그럼 오메가 바는 얼마였어? 1이죠. 1.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굉장히 방법이 다양해. 다양한데 그냥 이 정도는 그냥 평균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도구를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막혔을 때 풀어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이 많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를 알려준 거야. 자, 디귿번은 뭘 하면 좋냐? 분수꼴은 그냥 일단 아무 생각 말고 통분하는 거야. 통분. 자, 여기다 그러면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올라가고 1 마이너스 오메가 올라가겠네. 그러면 얘를 이제 전개를 해야겠네.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다 예쁜 애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지금.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었고 얘가 1이니까 이제 대입만 하시면 끝나겠죠. 대입을 해볼게. 1. 얘는 얘 마이너스 취한 거니까 더하기 1이고 얘 1이고 그 다음에 2에 얘 마이너스 취한 거니까 더하기 1 돼서 3분의 3 1이 된다. 괜찮겠니? 그지?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오메가니? 그지? 여기까지는 했잖아. 여기까지. 요거는 안 되겠다. 1 플러스였으면 좀 할 수 있는데 1 플러스 오메가였다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바꿔보면 요렇다고 하면 1 플러스 오메가가 아까 봤듯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잖니? 얘를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도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요. 통분을 하면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 방법은 다양하다. 어쨌든 뭐 내가 요약 정리를 해주면 그냥 분수 골랐을 때 통분하는 게 베스트야.
리을도 마찬가지겠죠? 통분을 해야 돼, 통분. 근데 통분해서 하는 건 해봤으니까 요거에 좀 다르게 해볼게. 우리 1 플러스 오메가가 요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요거라는 걸. 그지? 얘를 집어넣어 볼게, 저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 제곱이고요. 여기도 지금 꼴이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조금 다르긴 하네. 1 플러스 오메가 바제곱? 자, 어딨어? 음. 요걸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요거 알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오메가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바꿔치기. 굉장했죠. 그러면 결국엔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식은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반대 1 플러스 오메가가 또 얼마야? 1 플러스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죠? 마이너스 오메가가? 얘를 마이너스 오메가 바로 고칠 수 있다. 네. 그리고요. 얘도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랑 똑같죠? 오메가 바. 얘를 오메가 바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뭐 약분 되겠지.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요풀이도 내가 보여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제일 잘할 수 있는 통분을 해볼게. 통분. 그러니까 방금 내가 보여준 풀이들은 지금 당장은 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저것까지 또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통분하는 게 제일 그냥 안전해. 이렇게 하고 오메가 바에 1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그럼 이거 뭐 그냥 전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얘 전개해 보면 이렇게 되겠네. 근데 여기서 벽을 좀 느끼게 돼요. 벽을. 이게 처리가 잘 안 돼. 그치? 그래서 변형이 필수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까지는 해놓고 여기서 처리가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것들을 써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괜찮겠지? 그 다음에 732번. 어제 말씀드렸듯이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이제 시험 내기 좀 괜찮다. 애들이 다 어려워하기 때문에 1짜리는 쉽고요.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빵이고 그러면 요게 성립하고요. 그럼 요거의 두 허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니까 자, 뭐 대입을 해보시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 는 빵이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두근 합 플러스 1이네. 그 다음에 오메가 반은 1이다. 요 정도까지만 해놓는 게 그냥 가장 베스트. 알겠죠?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그러고도 지금 보니까 뭐 여기 나와 있어.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여기 끌어낸 걸 통해서 좀 변형을 쳐줘야 된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오메가 저 오른쪽에 있는 것 좀 먼저 해보자. 뭐 오메가 마이너스 1 왼쪽 먼저 해보자.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여기서? 만들어봐. 뭐가 돼요? 어. 여기서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얘를 통째로 넘기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지. 그게 오메가 제곱이죠. 그렇게 만들어도 되고 여기서도 만들 수 있지. 1을 왼쪽으로 이완해. 그리고 얘를 오른쪽으로 이완. 그럼 얘 마이너스 오메가 바지. 그지? 그 오메가 마이너스 1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바를 집어넣을 거야. 하고 얘는 좀 나 기분이 좋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1이지 1. 그럼 우변은 그냥 오메가 바의 n이네. 내가 왜 요거 오메가 제곱을 안 넣냐? 우변에 오메가 바를 보고선 오메가 제곱 넣는 것보다 오메가 바 넣는 게 좋겠다고 여기를 선택한 거야. 되겠죠.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가 보여가지고 오메가 제곱으로 얘를 바꿔치겠다고 해봐 좌변을. 근데 우변은 지금 이런 상황이잖니. 그죠? 이런 상황이잖아.
결국엔 얘랑 이제 뭔가 짝을 지으려면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근데 나는 도구를 알거든요. 뭐가?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고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라는 도구를 알거든. 현재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다. 제가 정리해준 도구 있죠. 그거를 보면 충분히 똑같이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니까 바꿔치기 할 수 있겠지. 괜찮겠지? 그래서 이 도구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럼 요거 이제 처리가 끝났죠. 마이너스 1의 n승, 오메가 바의 n승, 이 좌변이고 우변은 이렇게 돼요. 요거 두 개가 같으려면 약분 치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1이 된다라는 n을 구하면 돼. 그럼 n이 뭐겠어요? 짝수겠죠. 짝수. 50 이하의 짝수 개수 25개가 돼요. 괜찮겠지? 선생님 요런 건 어떻게 하나요? 요거 복수술 때도 해왔던 테크닉이에요. 마이너스 1이 나오면 거듭 제곱을 쪼개 놓는 게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아시겠죠? 마이너스 나왔을 때는 그 키워드를 기억을 하시고요. 33번. 요거는 별표 치세요. 우리 복수수 때도 요런 유형. 순신이가 요거 나왔나? 그랬나? 어딘가 나왔는데 설아 아니면 이순신 둘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왔죠? 안 나왔나?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나? 내 기억이 잘못됐나? 너네 요번 시험 말하는 거야. 안 나왔나? 안 나왔어? 요거 되게 내신에서 좋아하거든? 이게 그냥 가는 건데 아니 나왔어. 너네 안 풀어봐서 모르는 거야. 그 뒤에 서다평이 나왔어. 서다평. 되게 복잡하게 생긴 복소수 그거 있거든. 뒤에 문제 안 봤지 시험 끝나고. 그치? 네, 맞아. 있어.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어요. 이런 거. 거듭 제곱하는 거. 그 요거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 사이클의 대원칙이 있어. 사이클. 복소수도 그렇고 오메가도 그렇고. 대원칙은 발견적 추론이야,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러 개의 값을 지금 18개나 구하라고 하잖아. 100개나 구하라고 하잖아. 200개나 구하라고 하잖아요. 절대 직접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대원칙, 발견적 추론이라는 거야. 발견적으로. 발견적이라는 얘기는 n의 1, 2, 3 대입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무엇을 추론해? 규칙성을 추론한다는 거야. 이건 내가 만든 멘트가 아니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용어야. 알겠죠? 발견적 추론하셔야 돼. 그러니까 깔끔하게 풀 생각 하지 마. 그냥 1 대입해보고 2 대입해보는 거야. 알겠죠? 자, F1을 구해봐. 그럼 N자리에 그냥 1 대입하니까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1제곱이네. 그럼 얘 좀 스킬로 좀 처리 좀 해야겠다.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는 빵이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빵이에요. 그러니까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죠. 마이너스 오메가. 이제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니까 첫 번째 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겠다라는 거야. 언젠간 사이클이 올 거를 기대를 하세요. 반드시 나올 거니까. 그럼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에 오메가 제곱인데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은 누구랑 똑같아? 오메가랑 똑같죠. 오메가 세제곱이 지금 1이기 때문에 이해가 될까?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랑 똑같죠.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그지? 얘를 1 플러스 오메가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도 이제 1 플러스 오메가를 좀 바꿔줘야겠네. 1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꾸면 얘도 마이너스 1이 나오네. 자, F3 좀 구해보자. 조금만 더 하면 광명을 찾을 것 같아. 1 플러스 6제곱에 오메가 세제곱이네. 얘 그냥 1이죠. 1. 얘도 1이죠. 2분의 1이지. 한 번 더 해봐. 3개는 돌았으니까 4개까지는 해봐야 좀 확정을 지을 수 있겠지. 1 플러스 오메가 8제곱 오메가 4제곱인데 얘는 오메가 8제곱은 몇 제곱이랑 똑같아요? 제곱이랑 똑같이 제곱. 오메가 6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야. 얘 여기 누군가 똑같은 게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돼. 있어요? F1이랑 똑같죠, F1이랑. 얘가 얘랑 똑같지, 얘랑. 아, 반복이 되는구나. 깨달은 거야. 아, 그럼 3개씩 반복이네, 3개씩. 따라서 내가 구하는 값은 -1, -1 더하기 2분의 1이 3개씩 반복이 되는데 몇 개인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3, 6, 18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6개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겠지. 괜찮겠니? 그죠? 여기까지 하자. 숙제는 737까지 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음. 요번 주까지만 숙제가 좀 적을 거야. 숙제 적다고 안 해 오지 마. 너무 공부 안 하지 마시고